네, PPT 좀 띄워주세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우리 쭉 하루 종일 발언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대평화의 시대예요. 대한민국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분 목소리가 나왔지만 아무 문제 없고 법리상 문제 없다. 그러다가 오늘 저녁에는 보니까 JTBC에서 최은순, 김건희 두 분이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두 분이 같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가 예고돼 있어요. 여사님 목소리가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오늘 아침 조중동 사설 보세요. 조선일보 정치 브로커와 전전긍긍하는 대통령실을 보면 개탄하는 국민이 많다. 동아일보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도 따져봐야 된다. 중앙일보 구차하다. 심각한 국면이다. 이렇게 조중동도 걱정을 하는데 대통령실은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대평화 시대에 살고 계세요? 국민들은 지금요 오물을 뒤집어 쓴 듯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아세요? 어쩌면 이렇게 천하태평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게 천하태평이다 보니까 오늘 19%, 17%짜리 최저 지지율이 나오는 겁니다. 대구 경북, 여기 대구 경북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18%예요.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다. 뭐가 부족한지 알려드려요. 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김건희 여사 문제 17%, 경제 민생 물가 1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그냥 다 잘못하고 핵심은 김건희 여사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부분인지 제가 지금 갤럽 조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대로 그냥 대평화 시대, 용산 대평화 시대를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그렇게 지나가실 겁니까? 답답하고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건 권위와 신뢰입니다. 그런데 권위 박살났습니다. 지가 뭘 안다고 모자란 오빠 대통령 권위 박살났고요. 신뢰 해명마다 다 거짓이에요. 이틀 사흘 지나고 나면 말장난하세요. 대통령이 권위와 신뢰를 잃으니까 국정 동력이 다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TK에서 18%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그냥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이 지금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지금 국회에 나와서 포커페이스하고 평화로운 척 하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어제도 뭐 이렇게 긴급 오찬회의하고 하셨더만요. 제발 내부에서는 위기감을 가지고 이 국면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가면등 놀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의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대평화 시대예요. 지금 오늘 말씀으로 들어보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법리 얘기하시죠? 법리. 자, 그 조그만 파우치 법리상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법리를 따져서 이야기하셔서 위기 국면을 돌파하셨습니까? 그렇게 평가하세요? 김건희 리스크 해결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그 블러핑하고 포커페이스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거는 도박판에 가서 하는 겁니다. 국정이 도박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22년 6월 2일 날 파업했습니다. 이 기억 나시죠? 강금했습니다. 유치한 지부장 비정규직. 근데 정부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보세요. 6월 2일부터 그 일정표 한번 보세요. 6월 2일 총파업하고 했는데 아무런 노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7월 16일 날 갑자기 명태균 씨가 대우조선 방문을 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요. 예. 그런데 희한한 건 7월 18일 날부터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주례회동하면서 공권력 투입을 암시합니다. 바로 그날 오후에 긴급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어서 긴급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추경호, 한동훈, 이상민, 이정식, 이창양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권력 투입과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다음 날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해서 국민이나 정부가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둘째 날도 또 몰아칩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가 거제를 방문해서 공권력 투입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헬기가 2대 뜹니다. 조선소 위에 갑자기 7월 20일 날 도어 스태핑 또 하세요. 대통령이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본인은 해놓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7월 22일 날 이런 정부의 대통령부터 시작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 7월 22일 날 타결을 합니다. 7월 16일 명태균 씨 대우조선에 가서요. 미리 준비해둔 버스에 타고 파업 현장 방문하고 브리핑을 받습니다. 이영호 부사장, 박병문 전무, 그냥 민간인이 대우조선에 가서 부사장과 전무의 브리핑을 받고 그 다음 날은 설명 자료까지 따로 이메일로 연결받습니다. 넘겨받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명태균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에 한 발짝 더 나가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 저희들이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23년에 대우조선은 하나오션에 인수됩니다. 이전에 현대중공업과 인수 협상하고 할 때 약 5조 원 이상의 인수 금액이 거론됐었던 곳이에요. 근데 약 2조 원 정도의 하나오션에 인수됩니다. 특혜 인수다. 산업은행은 왜 이런 결정을 했냐? 라고 하는 의혹이 그때도 제기됐어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조금만 더 쓰게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한 1분 정도 이번에 1분 추가가 없었습니다. 예. 네. 그 명태균 씨가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오션 얘기를 그렇게 자주 언급을 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이렇게 명태균 씨가 대우조선 들어가서 22년에 보고받고 대통령이 이렇게 급박하게 전 부처가 관계장관이 5개 장관이 움직이고 헬기 뜨고 그런 다음에 하나오션을 인수되고 명태균 씨는 하나오션 관련된 인수 관련해서 본인이 특정한 역할이 있는 것 같은 암시를 계속해요. 언론에서.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입니다.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다. 예. 명태균 씨는 그러면은 브로커입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네, 신장식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슬라이드 시작해 주시죠. 예, 10월 8일 날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 명태균과 친분 없으며 입당 전 정치인 소개로 2번 만났다. 2번보다는 훨씬 더 자주 만난 게 드러났고요. 경선룰 가지고 간섭하려 오늘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매몰차에 끊었다.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거다. 대통령은 매몰차에 끊었지만 김 여사는 그렇게 못한 거다. 그 7월 국민의힘 경선 기간이 7월 12일부터 11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경선 룰을 가지고 간섭하려고 했다. 그럼 7월 12일 이전이네요. 경선이 7월 12일 날 시작됐으니까 이미 경선 룰 얘기를 하려면 7월 12일 이전에 그 끊었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경선 룰 예, 경선이 7월 12일 날 시작해서 11월 5일 날 끝났어요. 그러니까 7월 12일 이전에 끊었다는 얘기예요. 경선 룰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 강혜경 증인 말씀 들어보면 이 기간에도 수시로 연락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시는 게 되는 대통령이 겁니다. 직접 연락을 한 그 근거는 전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아니 어쨌든 강혜경 증인은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각각 두 분 중에 한 분은 강혜경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증인도 거다.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건 아니고요. 예, 두 분 중에 한 분은 사실과 다른 말씀하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정치인 소개로 2번째 만남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 잠시만요. 아까 2번째 이상 만났다는데 그것도 확인 안 된 겁니다. 그거는 확인이 여러 차례 됐고요. 예, 그렇게 주장하세요. 예. 명태균은 선거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입니까? 고마운 사람한테 응대한 거라면서요, 좋은 얘기. 아니면 허풍쟁입니까? 선거 브로커입니까? 사기꾼입니까? 글쎄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도와주겠다고 온 사람이니까 소통을 하려는 마음이 계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마음이 지속되지 않고 어떤 외생 변수 때문에 관계를 알겠습니다. 끊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기꾼이나 선거 브로커라고 얘기를 하면 대통령과 영부인이 계속해서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 나눴던 게 이상해지니까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나온 거 한번 좀 방송 좀 한번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JTBC 거니까 틀어도 돼요. 연설이 나고 실험하고 이제 그 사람이 나왔다네. 명 씨는 처음 만남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까만귀는 부사고 선은 눈이 받는다 반지된다. 이런 얘기 명 씨 목소리로도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이 장님 무사인데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를 내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왜 명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고발한 내역 보여드릴게요.
장경태 최고위원 고발했고요.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김종대, 김어준 두 사람 관저 이전 무속인 개입 의혹으로 고발했고요. 김의겸 전 대변인 도이치모터스 건, 그다음에 부승찬 뉴스토마토 한국일보 와르르 전부 다 허위사실 유포, 관저 이전 천공 방문 의혹,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근거 없는 무속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이유로 고발하셨어요. 근거 없는 무속 프레임 씌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명 씨가? 왜 고발 안 하세요? 첫 번째, 제가 그다음 한 가지 더 선관위를 여쭙겠습니다. 포함한 여러 군데서 고발 조치가 돼서 지금 어디 여러 군데서요? 아니 그럼요. 창원지검에 좀 출석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는 건 뭐냐면은요. 명 씨와 김 전 의원, 강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건 지난 7월이에요. 창원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됐다고 지난 10일 종결 처리했고요. 석 달가량 입건조차 하고 있지 않다가 내사 종결했습니다. 선관위가 세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지난해 12월입니다.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온 9월 초 이전까지는 수사 여부조차 알 수 없었고 수사검사 한 명도 없는 수사부서에 있다가 10월 17일 대구 고검 국정감사 때 그날 형사사부로 이관했습니다. 수사 안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정진석 그 비서실장님, 저 3분 마저 더 쓰겠습니다. 비서실장님,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공직 그 박완수, 그 다음에 뭐 그 조은희 등등등에 대해서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관여해서 공천 관여해서 이렇게 줬다, 선물이다, 대통령이. 정 비서실장님 당시 공선 선거 공직선거 공천 관여하셨던 분이죠. 공천관리위원장이었고요. 그 선관위원장님에 대해서도 명예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공천 줬대잖아요. 엄연히 공천 관리하신 분이 따로 있는데 정 위원장님 왜 고발 안 하세요? 그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부승찬, 한국일보, 김종대, 김어준 이런 사람들은 무속 프레임 썼다라고 해요. 씌웠다라고 해서 다 고소고발을 하시고요.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최은순 어머님부터 시작을 해서 무속 프레임으로 명태균 씨가 다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대화, 꿈의 대화, 뭐 이렇게 뭐 삶은 사람을 뭐 끓는 솥에 넣고 삶았다 이런 등등의 무속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왜 고발 안 하세요? 고발하세요. 고발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 입이 무서워서 고발 못 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대통령실의 태도대로라면 고발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고발 못 하세요? 답답하고요. 예.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고발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신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고요. 아까 그 대통령께서 몇 가지 이야기를 이 5월 9일 날 녹취록 그분 목소리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다음 PPT로 넘어가 주십시오. 예, 요 부분. 하게 되면 대표님하고 아무도 공천 못 받아요. 오로지 대통령하고 사모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야 그래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장담 잘하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기현이한테 윤석열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영수에 공천 달라고 하고 저 공천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예? 사람 죽고도 오래시 맞다고. 자, 이 건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이랑 한 이야기예요. 그 여론조사, 면밀조사하고 돈을 안 받았다. 3억 7,500. 대신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김영선이 공천 달라고 하고 저 공천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사실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돈을 정치자금법 위반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도 있지만 윤석열 개인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받고 공천이란 대가를 줬다. 내지는 창원 산당과 같은 이익을 줬다. 이렇게 돼요. 부정처사 후 뇌물수수죄가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례를 통해서도 개인 상상의 채무. 영역에서 이게 상상의 영역입니까? 예. 상상의 영역이에요? 다음 거 무슨 근거가 있는지 전혀 저는 이해가 아니 저 얘기를 김영선 전 의원하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 둘이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뭐 공천 대가입니까?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 부정선거, 대형상사, 비선실세, 최순실, 김건희 평행이론이라고 요즘 인터넷에서 딱 떠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누가 만들어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 있는 거 갖고 온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남은 10%도 대통령실이 나서서
따먹게 될까 그게 걱정입니다. 스스로 대통령실이 스스로 사표 내시고 전원이 다 사표 내시고 대통령에게 인적쇄신을 할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리에 영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신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엔비디아와 TSMC, 해리스와 트럼프 미대선, 우크라이나와 북한군의 충돌,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등등과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장비 관련 산업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장비 관련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성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 반도체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추후 주가가 폭등할 반도체 장비주 딱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위쪽 상단에 제 번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 제 개인 번호인데요. 지난번처럼 성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폭등할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